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2022년 11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월이라는 달은 공교롭게도 우리에게는 본격적인 탄핵 광풍이 불던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11월이 바로 그런 달이었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JTBC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를 시작으로 한국 언론들이 본격적으로 미쳐 날뛰기 시작했고 11월부터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좌익 세력이 기도한 집회가 서울을 비롯해서 곳곳에서 열려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갔습니다. 이번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가 10월 29일 밤에 발생했죠. 그리고 11월 들어서 이제 역시 좌익 세력들이 다시 6년 전에 바로 그 탄핵 촛불을 꿈꾸면서 조직적으로 반정부 투쟁 집회를 벌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또다시 6년 전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광풍에 휘말려서 국가적 비극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6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마음을 다잡는 상황이 필요해 보입니다. 딱 6년 전 이맘때였습니다.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저질 좌익 세력의 아주 조직적이고 교묘한 공세가 시작됐고 이에 휘둘려서 비좌파 정치권, 그러니까 새누리당, 그리고 비좌파 언론계, 이른바 조선동아중앙 및 그 계열 종편으로 대표되는 이런 한국의 비좌파 정치권과 언론계가 부안해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는 데 가세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고 흠집을 내기 위한 온갖 가짜뉴스가 좌익 매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랜 전통을 자랑하고 정론을 강조하던 소위 주류신문과 그들 계열 종편에까지 폭포처럼 매일 쏟아졌습니다. 주요 신문의 사설은 매일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난 일색의 사설이 잇따랐습니다. 좌익 세력이 주도한 소위 촛불 집회는 그 음음한 내재적 속성은 외면한 채 마치 찬사일변도로 한국을 구하기 위한 아주 거룩하고도 훌륭한 시민혁명이라는 식으로 신문 지면과 방송 화면을 장식했습니다. 좌익의 촛불 집회 참석 인원은 한없이 부풀려졌습니다. 당시 반정부 시위를 주최한 소위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단체는 과거 광우병 소동에 참석했던 사람들 또는 늘 비좌파 정권 때마다 반정부 성향 여러 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이 겹치는 늘 그 사람인 한국의 이 좌익 세력들이 대다수입니다. 이 단체가 불러주는 대로 무슨 촛불 집회에 하루 참석 인원이 100만 명을 넘었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이 심지어 주요 메이저 신문의 일면 톱 기사와 사설 제목에 등장하는 상식 이하의 일까지 공공연히 나타났습니다. 당시 한국 언론이 걸핏하면 신문이나 방송에 소개했던 100만 촛불 운운하는 게 얼마나 황당하고 엉터리 같은 거짓말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냉정히 숫자를 갖고 이야기하도록 하십시다. 당시 2016년 가을 당시 일산 신도시 전체를 포함한 경기도 고양시 인구가 총 103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도청 소재지인 청주시의 전체 인구가 84만 명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육해국 모든 군인을 다 모아놓아도 약 60만 명 정도였습니다. 당시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에도 과거 교황이 방한했을 때의 인파 같은 각종 실정적 증거를 들어서 소위 100만 명 운운하는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지만 당시 한국 언론은 이런 반박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백모로 널리 알려진 박성현 같은 사람은 당시 나름대로의 실정적 분석을 통해서 11월 12일 좌익단체가 벌였던 전체 총궐기 도심 집회가 그 당시 경찰 추산이 이제 27만 정도였는데
그 경찰이 추정한 27만 명이라는 그 숫자조차도 당시 분위기 때문에 경찰이 눈치를 보면서 실제보다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집회 참석자 수는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당시 촛불 집회에 참석했던 인원이 그 이후 박근혜 대통령 부당탄핵을 반대하면서 3.1절 집회라든지 8.15 광복절 집회 때 자유우파 성향 국민들이 광화문 등 서울 도심 전역에 모였던 그 집회보다 인원이 적은 것은 분명합니다. 즉 부당탄핵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집회 참석 인원이 훨씬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언론은 그 부당탄핵에 저항하는 자유우파 성향, 보수우파 성향 국민들의 대규모 집회는 철저히 무시하고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기 위한 2016년 11월, 12월 이 언저리의 소위 촛불 집회는 엄청나게 인원을 부풀렸고 그 분위기도 대단히 왜곡 보도를 해서 마치 한국에 훌륭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왜곡 보도의 결과가 바로 문재인 정권의 탄생이었고, 그 문재인 정권 5년이 한국에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지는 이제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촛불 집회에 참석한 정확한 인원을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소위 촛불 집회라고 모였던 그 인원이 경기도 고양시 전체 인구 103만 명이라든지 혹은 충청북도 도청 소재지인 청주시의 모든 인구만큼 되거나 혹은 그 이상이라고 말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청주시 인구가 84만 명이었습니다, 당시. 자, 100만 명이면 청주시의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한 인원보다 적어도 16만 명 이상이 그 좁은 서울 도심에 모였다는데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 한국의 좌파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조선 동아 중앙일보 같은 나름대로 역사 있는 신문의 일면 톱 기사와 사설 제목에 100만 명 운운했으니 얼마나 엉터리 같은 그 신문을 당시 만든 겁니까? 정말 그 당시 그런 100만 운운하는데 관여했던 사람들은 한번 냉정히 자신이 했던 짓들을 되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 지금까지 그런 보도와 관련해서 반성하거나 책임진 사람은 대한민국 언론에 사실상 단 한 명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어디 제대로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언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신문이나 방송의 논평이나 평론도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한겨레나 경향신문 같은 좌익 매체들이야 논할 필요도 없지만 소위 메이저 신문들의 주요 필진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을 무슨 이상한 약에 취한 심신박약자로 비유한다든지 러시아 혁명 전야에 러시아 황제를 완전 좌지우지해서 이상한 소문까지 났던 라스푸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따위 악의적 칼럼을 쓴 필진도 있었습니다. 또 어느 종편의 보도 분야 핵심 간부는 당시 자기 부하들인 중간 간부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법으로 박근혜를 쫓아내지 못한다면 여론으로라도 쫓아내야 된다고 아주 노골적인 왜곡 보도를 주문한 간부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나 여러분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당시 세태가 이게 미쳐 날뛰는 세태가 아니었다고 말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게 미쳐 날뛰는 세태였겠습니까? 이번에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와 관련해서 최근 들어 갈수록 다시 6년 전에 그 비이성적 광기를 조장하는 세력이 발호하기 시작한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6년 전과 같은 그 같은 조직적인 대한민국 흔들기, 대한민국 무너뜨리기에 휘둘리는 국민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최근 몇 차례 이제 좌익 세력이 도심 집회를 열고 막 출범한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거나 무력화시키기 위한 책동을 벌여왔습니다마는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그 사고와 연결시켜서 점점 그런 움직임이 농후해질 겁니다. 당장 지난 몇 년간 이 자유파 세력의 서울 도심 집회,
가령 부당탄핵에 저항한다든지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실정을 비판하는 그런 집회를 최대한 외면하고 축소하던 언론이 좌익 세력이 주도하는 집회는 어떻게 보도하는지도 똑바로 떨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 한국 언론이 이중 기준으로 보도하거나 탄핵정변 때처럼 좌익의 눈치나 보는 식의 아주 노골적인 왜곡 보도를 하는 그런 언론사들이 있다면 대한민국을 지킬 의지가 있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나서서 철저히 경고하고 필요하다면 그런 언론사 혹은 그런 언론사의 언론인, 기자든 PD든을 개개인을 찍어서 강력히 응징할 필요가 있습니다. 6년 전과 똑같은 식으로 당하는 일은 이번에는 결코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언론도 그렇고 혹은 정치권, 특히 지금 좌익 세력들, 더불어민주당 같은 그런 계열이 얼마나 이중적인 태도를 많이 보여왔습니까? 아주 가깝게 우선 문재인 정권 시절에 육해공 할 것 없이 온갖 사건 사고가 발생해서 적게는 한 번에 10명이야 많게는 한 번에 40~50명씩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개별 사건에서의 사망자는 이번 이태원 사고보다 적을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합치면 이태원 사고보다 훨씬 사상자 수가 많은 데다가 100몇 명의 사망자는 당연히 안타까운 사고지만은 한 번에 40~50명의 사망자도 굉장히 큰 사건인 사고입니다. 그러나 당시 더불어민주당이나 좌익 세력들이 문재인 정권의 책임을 털 것만큼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으로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하는 대참사가 대구에서 벌어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2003년 2월에 대통령은 바로 퇴임을 앞둔 김대중이었고 당시 노무현이 대선에서 당선돼서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었습니다. 그 사건 때에도 대통령 김대중이나 대통령 당선자 노무현이 책임지라는 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김대중 노무현 지지 세력에서는 그런 비슷한 주장도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숨지거나 혹은 부상한 피해자들을 위한 무슨 특별법 같은 것을 만든다는 것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당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경험하면서 당시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의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불이익을 본 거 아니냐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양쪽을 비교한다면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피해자들 속에서 뭔가 상대적 박탈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좌파 정권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가는데 비좌파 정권에서는 발생했다 면 그걸 바로 무슨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이런 풍토가 한국에는 아주 농후합니다. 우선 좌익 세력들, 무슨 민노총, 전교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이런 세력들이 그런 분위기를 노골적으로 조장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언론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 언론이 전반적으로 아주 좌경화에 물들었거나 혹은 상당히 기회주의적인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좌파 정권에서의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별로 중하지 않으면서 비좌파 정권에서 발생했다면 그 직후부터 대통령 책임을 묻고 중앙정부에게 묻고 그 과정에서 엉터리 가짜 뉴스들도 양산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표적인 사건이 박근혜 정권 시절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와 이 연장선상에서 있었던 탄핵 정변이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한국 언론이 어떻게 했는지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제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 불의의 대형 사고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은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음음한 정략적 목적을 가진 사악한 세력이 부추기는 거짓과 광기에 휘둘려서 하면서 박근혜 탄핵 정변 때처럼 또다시 그들의 선동에 당하는 국가적 비극은 이번에는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